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헬리코박터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서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gram 음성세균입니다. 1982년 호주의 과학자인 워렌과 마셜 박사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노벨상까지도 받게 되셨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이것이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그리고 소화성 궤양, 위암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균이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혈청학적으로 헬리코박터 유병률을 확인한 연구였는데요. 당시에서는 그 유병률이 약 67%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2016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약 55%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2%까지 그 유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선진국에 가깝게 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의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의 적응증은 소화성 궤양이나 위에 저등급 말트 림프종,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을 절제술 받으신 경우, 그리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헬리코박터 제균의 적응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선종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제는 항생제를 2가지 이상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항생제를 1가지만 복용하더라도 속이 불편하다,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빈도도 어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설사와 무름변 등이 있는데 환자분들의 약 10에서 30%에서 그런 증상을 보고하고 있고, 또 다른 증상으로서는 구역이나 혹은 발진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경한 부작용인데 예를 들어서 매우 심각한 부작용들, 혈변이 있거나 심한 설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당장 처방하셨던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생물학적 항산화제라고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저희 헬리코박터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또 활성산소를 또 저해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C가 헬리코박터에 직접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균 치료를 할 때 비타민C를 같이 투여했더니 제균율을 조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식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어서 헬리코박터 예방 효과로 비타민C가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